좀 고동님이 좀 시무룩해지거나 시큰둥해지거나 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이제 전화가 자주 오죠. 멘트가 오빠 나 오빠 사랑하지 내 맘 몰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선물 보내면 이제 한 2, 3일 정도 한 이틀 정도 되게 잘해주다가 또 쌩까고 그러다가 또 이제 약간 시들해지면 또 다시 또 오빠 뭐해? 나 오늘 오빠 생각 나서 전화했는데 오빠는 내가 안 반가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또 물건 사달라 그러나 처음에 반신반의 하다가 그것만 하고 끊는다 딱 사달란 말 안 해 그날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이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일단 뭐 소프트한 꽃뱀이죠. 고동님 같은 분들이 아마 한 20명은 될 겁니다. 그래서 명당 한 달에 한 2, 30만 뽑아도 한 4, 500벌이는 되니까. 근데 뭐 보통은 대부분 이제 이 여자분을 막 쉘 욕하고 막 더 부끄럽게 해줄까? 더 부끄럽게 해줄까요? 이 사실을 더 부끄럽게 해줄게 내가. 이 사실을 고동님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고 있어. 보통 사람들은 이 여자를 꽃뱀이라면서 막 욕을 해대겠지만 난 이 여자분을 욕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왜냐면 나는 고동님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면서 당해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한편으로 얘기하면 거짓말 뻥으로라도 고동님한테 그렇게 대해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굳이 비난을 하자면 이 사회의 어두움과 이 사회의 어떤 냉소적임을 탓해야 되겠지. 그래서 세상은 남 탓을 하는 사람과 남 탓만 하는 사람과 그래도 나는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고동님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리셔도 될 만큼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셨으면, 이런 분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나셨으면 더 큰 위기에 지금 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고동님은 그분 보시기에, 그 꽃뱀 분 보시기에 좀 그렇게 뭐 큰 능력은 없나 봐. 그래서 오프라인 만남까지는 좀 관리 차원에서 온라인 만남으로 충분히 땡길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큰 재산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좀 살려준 거예요. 직접 물지 않고 좀 휘감아서 좀 약간 쪼이기만 한 건데, 만약에 직접 물었으면 고동님은 사실 큰일 날 수도 있죠.
저는 그 꽃뱀을 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다만 이제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게 고동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둘 다 욕하겠지. 고동님은 바보라고 욕하고, 그 꽃뱀은 나쁜 여자라고 욕하고, 이렇게 둘 다 욕만 할 거야. 근데 그렇게 욕만 해대는 인간들은 뭐, 지들은 뭐. 저는 고동님을 부끄럽게 한 것은 고동님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번은 그리고 또 변화의 시작, 또 어떤 새로운 출발점. 변화의 시작, 새로운 출발점은 한 번은 발가벗겨질 필요가 있어요. 딱 한 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전환점. 그리고 고동님이 앞으로 해주셔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고동님을 바보, 찐따, 천치, 멍청한 놈,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그 생고생해서 모은 돈을 그래, 아이고 전화 한 통 딸랑 했다고 그걸 그렇게 결제를 해주고, 알면서도 아이고 이 등시 찐따 명청한 거사, 네 부모님이 널 막 이런, 진짜 이런 말들을 하더라도 그건 냅둬. 뭐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비님의 원칙이기도 하고, 또 아비님의 어떤 정체성이기도 하고, 절대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까진 말릴 수 없지. 그건 냅둬요. 왜? 세상은 원래 욕만 해요. 칭찬 들어본 적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욕이야. 무조건. 잘해도 욕, 못해도 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냅둬요. 원래 욕만 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아비님께 어쨌든 상담을 요청한 건 아니지만, 정식으로 요청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가 아비님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고 싶다면, 그리고 아비님의 어떤 무언가 도움을 받고 싶다면, 조언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고 싶다면, 한번 받아들여 보고 싶다, 누구든 뭐 그런 마음이시라면, 아비님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건 냅둬요. 그것까지 피해 댕기거나 막으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막으려고 하지도 마요. 그냥 그건 냅둬요. 냅두는데 절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비님의 원칙이에요. 정체성이고. 잊지 않아도 돼요. 난 잊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줘요. 내가 말하는 건 사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빈말이라도 칭찬 안 해주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선물 하나 사주면 좋은 말 많이 해주잖아요. 그것도 좀 치사하긴 하지만,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해주는데, 누가 나한테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 몇 달 동안 그 꽃뱀보다 고동님을 사랑해준 사람이 어딨어. 어쨌든 뻥이어도. 사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그 사람 꽃뱀입니다.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다들 기대했죠. 막 꽃뱀이다. 이제 정체와 실체를 알았으니까 이제 단호하게 대처해라.
그 여자를 고소하고 아니면 빠져나오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사주세요. 그리고 잊을 수 없지, 당연히. 잊지 마세요. 다만, 다만, 이런 상황에 고동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용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너무 외로워서, 지금 고동님이 빠져있는 것은 꽃뱀의 독이 아니라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필요악이란 말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 수줍은 많은 사람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기 화상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얼굴을 킬 때는, 아니 이 채팅 제가 이거 처음 킬 때도 다른 사람한테 내 얼굴을 보이기, 그 수줍음 많은 친구가 그 너무도 큰 외로움에 짓눌려서 신음하다가 이 채팅창을 키고, 물론 어떤 남자로서의 어떤 또 그 세계가 또 그렇잖아요. 또 왜 뭐 소위 뭐 몸캠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어떤 어두운 부분도 있겠지만, 글쎄 저는 남자의 성욕을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남자는 뭐, 그러면 저는 뭐 남자의 성욕을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어쩔 수 없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도덕의 잣대로 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인정해요, 그 부분을. 뭐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가든 저는 전혀 그럴 수 있지. 어쨌든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그 수줍음 많은 친구가 그 외로움에 짓눌려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첫 그 화면을 열고 자기 얼굴을 보이면서 그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있을 모든 과정들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슬프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37이면 뭐가 달라? 외로움 앞엔 다 어린아이예요. 처음엔 얼마나 떨렸겠어. 물론 두근거리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래서 좀 공감하고 싶어서, 교감하고 싶어서, 사람과 사람다운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것에도 너무 굶주려 있고 맛보고 싶고, 나도 이성, 여성이라는 향기를 맛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여성이란 존재와 나도 교감하고 싶고, 그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을 죽이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한 거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리고 지금 상황도 어쨌든 저쨌든 가짜지만, 꽃이 조화라도, 이게 좋은 비유이겠네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방에, 정말 아무것도, 창문도 없는 방에 가짜지만 너무너무 외롭고 무섭고 힘들어서 조화, 가짜 꽃, 플라스틱으로 만든 꽃을 갖다 놓은 거야. 그럼 어때요? 좀 낫잖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화가 아니라고 비웃는 거야. 향기도 없고 진짜가 아니라고. 그 조화 갖다 버리라고. 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화라도 갖고 있으세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 세상 사람들 지나가다 창문 밖으로 한마디 던지고 지나갈 사람들이야.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내 말은 그것이 조화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조화가 없는 것보다 낫지만 생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니야, 이 조화도 생화만큼 아름답고 또 생화만큼 나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화가 생화가 아닌데 생화인 것처럼 대하고 산 거지. 그래서 이 조화에 막 향기를 맡으면서 느끼고, 사실 향기 없잖아요. 이러진 말라는 거예요. 왜? 조화에서 향기가 없는 게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거기서 향기를 맡으면서 이래버리면 자기 이성이 반응한다니까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그러면 바로 지금 고동님이 느끼는 것처럼 새벽마다 울게 돼요. 왜? 그거와 같아요. 외로워서 술 마시면 더 깊은 그러니까 그 술이 깰 때 더 큰 비참함이 와요. 페이크는 더 큰 외로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냥 조화, 이건 조화야. 없는 것보다 낫고, 그래, 내 이 빈 방에 그래 너라도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서 그 조화를 조화대로 사랑해 주는 거지. 조화의 향기를 맡으면서 향기로워 이래버리면 그 뭐랄까, 이성이 깨어날 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조화의 향기를 맡고 있는 그 순간이 딱 끝나는 순간 굉장히 우울함이 밀려와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고동님이 딱 느끼고 있는 마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조화를 갖다 버려! 이러지 마세요. 내 말 알겠죠? 지금 상황에서 변화를 주지 마세요. 그게 아비님의 원칙이에요. 왜? 그 조화를 갖다 버리죠? 2배로 울면서 가져오게 돼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널 버리지 않을게. 그러면서 2배로 사주게 되고 2배로 물을 부어주게 되고, 조화에 또 물을 부어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비님은 변화는 각오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적어드리는 말은 꼭 적어가세요. 잘 명심하세요. 첫째, 절대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입으로도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바보 같아서. 왜 바본데요? 외로워서. 근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만날 수 있는 길이 그곳뿐이라고 하니까 간 것뿐이에요. 내가 느끼는 마음이 어떤 살심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당연히 느껴질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으로 갈 곳이 없어서 가게 된 그 자연스러운, 그거를 왜 비난해야 된대? 그럼 우리는 성욕도 없애고 감정도 없애고 사람과 교감하고 싶은 마음도 없애요. 없애야 돼. 바로 그게 없애면 그게 뭐 사이코패스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내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왜? 비난하지 할 수가 없으니까. 정상적인 마음으로 갈 때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원해서 왔든지 밀려서 왔든지 어쨌든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일단 쉽게 생각하면 변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변호가 뭡니까? 범죄자라도 검사가 막 뭐라 저 사람이 뭐 누구를 죽였고 뭐 뭘 훔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럴 때 변호사는 변호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이 왜 지금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열심히 변호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변호를 해야지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바보 같고 병신 같고 미친놈 같고 내가 알면서도 또 이러고 있고 그렇게 해도 자꾸 계속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되면 뭐 결론은 하나뿐이죠. 뭐 죽음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뭐 아비님은 살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고동님이 살고자 한다고 보고 뭐 죽고자 하는 마음까지 내가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 근데 살고자만 한다면 사형수라도 변호인은 변호를 하는데 그래서 절대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 비난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것들 난 너무 외로웠고 솔직하게 내가 바보 같고 이런 내 자신이 알면서도 긁어주는 알면서도 사주는 내가 바보 같고 알면서도 내가 또 당한 내가 바보 같고 당하고 후회하고 또 전화 오면 싹 풀리고 이런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 그렇게 자꾸 비난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변화는 각오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절대 사주지 말아야지. 여태까지 5개월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절대 그러지 말자. 변화는 각오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는 데서 오는 거지. 절대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고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변화를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꽃뱀인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도 끊고 이제 뭐 한 것도 막 돌려달라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상황에 변화를 주지 마세요. 그냥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조화를 버리지 마세요. 이제 조화인 걸 알았으니까 갖다 버려야 돼.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고동님이 힘든 것은 너무나 크게 짓눌려 있는 이 어두운 방이지 조화가 아니에요. 조화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화인 걸 알았으니까 나 미친놈이야. 내가 조화에 물 주고 향기를 맡다니. 에이 미친놈 하면서 조화를 밖에다 확 갖다 버리지 마세요. 그냥 조화는 두세요. 똑같이. 다만 상황 변화를 주지 말 것.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선물을 덜 사주고 뭐 그 여자친구에게 뭐란 무슨 선언을 하고 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막 하면서 막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지금 상황은. 변화는 각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뭐에서 오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는 거. 변화는 분명히 아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분명히 아는 거. 저거 조화가 조화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세요. 그것만 하세요. 내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외로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내가 뭐 그 사람에게 무언가 뭐 성적인 무언가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다만 그냥 나는 그냥 그 사람과 내가 좋아하게 됐어. 그 사람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좋아하게 되었고 조화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꼭 생화만 좋아해야 되나? 조화도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니까. 좋아하게 되었고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래도 나한테 이 세상에 그런 말을 해준 사람 그 사람뿐이니까. 다만 이것이 조화라는 거, 이것이 진짜 꽃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인식하세요. 변화를 주지 말고 그것만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뭘 하냐면 조화로서 얻을 수 있는 것만 얻으세요. 무슨 의미냐면 이 여자분과 진짜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성의 향기와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그 애교 멘트를 주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고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빚을 내서 과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화에 물을 주진 말라는 거예요. 다만 조화를 놓고 그 조화를 감상하면서 막 태양에 비친 모습도 상상하고 다만 조화에 물을 주고 향기를 맡진 않는 거야. 물론 향기를 상상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사랑은 아니구나. 그렇지만 내가 지금 너무 외롭기 때문에 그래도 나와 통화를 해주고 만나주진 않지만 그래도 나와 대화를 나눠주고 가끔 애교 만점의 멘트도 해주고 이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여자가 남자를 어쨌든 이용하는 거지만 진짜 마음은 아니지만 이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더라도 여자는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참 좋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진짜 마음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진짜 마음은 아니구나 라는 인식은 분명히 하면서 또 선물을 주세요. 왜? 이쁘잖아요. 귀엽잖아요. 좋은 말 해줬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봤으니까 솔직히 그래도 나름 귀엽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화장 채택할 때 여자는 너무너무 예쁘게 화장을 하던데 최대한
화면 반사까지 하면서 최대한 예쁘게 보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귀엽고 예쁘고 또 나한테 좋은 말도 해줬으니까 선물 주세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대신에 빚내지 말고. 왜? 진짜는 아니니까. 물론 진짜여도 빚은 내지면 안 돼요. 왜냐면 빚내지 말자. 빚내지 말자는 아비님, 빚지지 말자는 아비님의 뭐 공통 철칙이니까. 대신에 지금 하듯이 선물도 주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이성의 어떤 항상 또 그쪽에서는 또 뭔가 뽑아내야 되니까 멘트도 되게 막 끝내주게 해줄 거 아니야. 그죠? 끝내주게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느끼세요. 충분히 느끼세요. 다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 이게 조화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똑같이 하세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죄책감의 밭에서 했어요. 죄책감의 밭이라고 하지 말자. 죄책감의 늪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걸어도 빠져들어가요. 왜? 뭐랄까, 내 자신이 도와주질 못해요. 내 자신도 내 자신을 밀어내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는 죄책감의 늪에서 저걸 한 거야. 똑같이 적어가세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만 그 멘트를 이제 좀 더 정성스럽게 느끼고 또 빚을 지지 않는 선 안에서 선물도 주세요. 최대한 선물도 기쁘게 줘요. 기왕 주는 거 기쁘게 주고, 그리고 또 잘 받으세요. 그렇지만 너무 좋다. 여자가 이런 말 하니까 내가 진짜 나는 네가 그 말할 때 정말 내 마음이 정말 남자 내가 마음에 이렇게 싹 녹는다 정말 하다가 하고 있지만 마음껏 느끼세요. 하지만 진짜 가짜여도 이렇게 행복하구나 사람이. 진짜면은 얼마나 참 더 좋을까. 뭐 그렇지만 지금은 이거라도 너무 감사해 이러면서 즐기세요 충분히. 그러나 하지만 이게 진짜는 아니지 라는 인식을 하고 즐기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책감의 늪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좋은데 벗어나야 되는데, 너무 좋은데 가기 싫은데, 사주기 싫은데 사줘야 되고,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하고 이걸 또 당하고 있는 내 자신이 이걸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는 내 자신의 나약함과 멍청함이 이래버리면 나하고 내가 분리돼요. 그러면 끝도 없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느낀 거야. 근데 잘 들으세요. 너무 좋아. 그래 여자란 게 이런 거구나. 그래 줘야지. 이렇게 나한테 이 세상에 이런 말을 해주는 존재는 저 여자뿐인데 내가 저 여자한테 선물을 못 사줄 이유가 뭐야. 내 금액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는 줄 수 있어. 줘요. 다만 진짜는 아니야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하고 내가 하나가 돼요. 나하고 내가 하나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하고 내가 하나가 되면 여기서 자라나요. 뭐가 자라나는지 알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가짜의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성장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자의 무언가에 빠져서 허덕대잖아요. 뭐 야동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여자의 어떤 치명적인 매력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잖아. 우린 시선의 반응을 받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쉽게 흔들리는 게 시선이잖아요. 근데 시선인데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자기 성장이 일어나면 그 그러니까 이건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막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하는 이게 자꾸 막 이러잖아. 다들 이래. 근데 어느 날 이게 가짜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짜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 이 인식이 자라나요. 그래서 그 여자의 멘트가 고마워요. 근데 어떤 이렇게 남자의 말이 바뀌어요. 이거 뭐 여자는 민감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걸 느낄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고마워. 너무 고맙다. 너무 너무 고마워. 지금까지 너무 고맙다. 나한테 그런 말 해주고 그래서 참 내가 너 때문에 참 너무 진짜 신세를 많이 졌어. 뭐 이런 벌써 말투에서 여자가 확 느껴요. 그분은 전문 꽃뱀이시니까 단박에 알 거야. 이씨 끝났다 이거. 뭐라 그러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도 땡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경 쓰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조화가 너무 고마운데 이제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화를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요. 조화가 너무 고마웠고 너무 고마운데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갈 수 있게 됐고 페이크의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근데 이 조화가 이 어두운 방에서 나와 함께 해준 건 또 그것대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하고. 여자는 바로 남자의 그 이런 모습과 눈빛과 태도에 확 느껴요. 끝났다는 거. 이거는 남자가 굉장히 드물게 성장하는 거거든. 남자는 굉장히 성장하는 게 좀 드물긴 해요. 근데 정말 성장한 남자는 여자가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그거는 뭐 붙잡고 말고의 영역이 아니야.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줘. 선물 여전히 줘. 근데 이걸 주고 말고가 자기하고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연락이 와도 괜찮은데 저쪽에서 연락이 끊겨요. 왜? 고동님이 변했거든요.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가리키는 뿌리가 여러분들 자신이 되는 거거든. 근데 고동님이 그토록 외로움 속에서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유는 그 외로운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계속 외면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욕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둘을 합쳐주기만 하면 돼요. 뭐 담배 때문이건 중독 때문이건 아니면 꽃뱀 때문이건 아니면 무슨 무엇 때문이건 저는 여러분들을 합쳐주기만 하면 돼요. 고동님은 너무나 외로움 속에 아니면 외로움 이전부터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조차 않았고, 인식할 무렵쯤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자기 자신을 욕하고 비난했고 때로는 무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마음의 틈새로 그런 어떤 뭐 중독이면 중독 아니면 그런 분들이 개입한 거지, 그분들 탓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대로 저는 이분들을 빼거나 넣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고독님이 온전히 고독님이 되어서 이 분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첫째,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둘째, 지금 상황에 변화를 주지 마세요. 왜? 변화를 주면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2배로 미안해하게 되거든. 2배로 갚게 되거든. 담배 잠시 끊었다가 다시 피면 한갑을 통째로 피우는 사람처럼. 그러지 마세요. 셋째로는 똑같이 하되 지금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페이크라는 것만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나와 하나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의식이 자라나게 돼요. 어떻게 자라나? 그 꽃뱀, 그 어떤 무언가를 신경 쓰지 않게 돼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인식이 자라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장이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고독님, 피카츄가 얼마나 재밌는 만화인지 아세요? 근데 이제 재미없죠? 그리고 또 뭐야, 그 안경 낀 펭귄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근데 고독님 재미없죠. 신경 쓰지 않게 되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신경 쓰지 않게 돼요. 왜? 성장한 거예요. 피카츄가 인생에 중요한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게 고독님한테는 신경 쓰지 않죠. 텔레비에서 피카츄가 하건 말건 고독님 신경 안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실에 눈을 뜬다?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 그거죠. 핵심을 또 요약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그 전체 얘기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적은 글들을 보면서 그냥 음미하세요. 또 핵심 요약하지 말고. 오늘 제 얘기를 핵심 요약할 능력이 아직 고독님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내일도 계속 생각하시려면 제가 적어드린 말들을 적어 가셔야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어제 이런 말을 했구나. 아, 그래. 그래서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그래서 이건 새로운 흐름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인식이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인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가서 음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살고 싶으시면. 그리고 한 번에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적어간 것을 오늘 한 번에 이해하실란 말이 아니라 이걸 쥐고, 제가 적어드린 이것들을 쥐고 계속 음미하세요.
그러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